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이제 이 첫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저번 주부터 거리두기가 더 강화돼 갖고 방역 패스 없으면은 이제 웬만한 이 공중시설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이 강화가 됐죠.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한 주 지날 때마다 1000명의 이상의 그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 과거로 언제 돌아갈까라는 생각보다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빨리 어떻게 벗어날까라는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이야말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죠. 그래도 지금의 후퇴가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멀리 가기 위한 후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이 정부 방역 방침 철저하게 지키셔서 한 명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안 나타날 수 있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할 가장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19강 잃어가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이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손목에 이 혈관 수술을 받습니다. 혈관 수술을 받고 혈관이 확장되게 좀 늘어나게 혈류가 좀 빨리 돌아가게 정맥에 혈류가 빨리 돌아가게 혈관을 키우기 위해서 스펀지공으로 계속 이 혈관 키우는 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쥐었다 폈다 천천히 쥐었다 폈다를 반복을 해야지 혈관이 좀 두꺼워집니다. 그 혈관 수술을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열심히 이 연습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카테터라는 기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목에 뭔가 끼고 있고 사타구니 쪽에 뭔가 끼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움직일 때도 불편하지만 투석받을 때는 뭐 거의 못 움직인다고 보셔야죠. 하루에 4시간 2번을. 근데 이 카테터라는 걸 제거하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저의 그냥 바람일 뿐이더라고요. 이제 혈관 수술을 하게 되면은 혈관 투석을 하게 되면은 2번의 통증을 견뎌야 돼요. 첫 번째 이제 2번의 바늘을 찔러야 되거든요. 2개. 카테터는 이미 꽂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그냥 기계하고 연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통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혈관 투석을 하게 되면은 먼저 손목에 혈관 바늘을 하나 꽂아요. 그 다음에 이 팔꿈치 쪽에도 하나 꽂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은 피를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걸러요. 정화를 시킨다 그러죠. 거기에는 이제 노폐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분도 많이 빠져요. 한 번 이 투석을 할 때마다 2kg에서 3kg 정도, 많으면 4kg까지 빼요. 이게 수분이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투석을 받고 난 후부터는 소변을 못 봐요. 방광 기능이 아니라 신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방광으로 이 소변을 이렇게 내려주질 못하거든요. 그 기능을 투석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꽂고 그 다음에 이 위에 2번 꽂아요. 하나, 2개 꽂아요. 근데 불행히도 또 혈관이 저는 약해요. 투석을 받다 보면은 여기가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뽑는 혈관의 혈류량을 여기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팔꿈치 안쪽에서 갑자기 투석 받다가 뻐근함을 느껴요. 진짜 뻐근해요, 이게. 그러면서 그게 왜냐 그러면 혈류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혈관이 터지면 밖으로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 이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훅 이렇게 탁구공보다 3분의 2 정도 되는 높이로 3분의 2는 좀 과장이고 3분의 1 정도 높이로 확 부어올라요. 확 시뻘개져요. 처음에 멍드는 거는요, 처음엔 시뻘개지고 그 다음에 퍼렇게 멍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갈색으로 이제 까무잡잡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부어올라요. 그럼 바로 혈관을 빼야 돼요. 안 그러면 더 부어오르니까 그때마다 뻐근함을 느껴요. 저희 어머니한테 타고난 건지 몰라도 유전적이라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도 혈관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혈관이 굉장히 약해요.
병원에 가서 체열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 피 뽑는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여러 번, 한 번 꽂아서 피 뽑는 경우는 진짜 운이 좋은 경우가 그래요. 거의 기본이 한 3-4번 꽂았다 뺐다 해서 안 나오면 또 딴 데 꽂고, 그러다 또 이 손 등에서도 또 꼭 뽑고 이런 식이에요. 혈관이 너무 약하니까. 또 더 힘든 건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하루에 2번, 2시간씩,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꼴이죠. 2시간씩 투석을 하고, 또 점심 먹고 쉬었다가 오후에 또 2시간 투석을 하고 하는데, 혈관 투석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3번, 이틀에 한 번이죠. 하루에 한 번을 하는데 4시간을 뽑아요. 4시간 동안 이 피를 뽑아요. 뽑고 다시 집어넣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그럴 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멍하니 천장 보고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이게 좀 익숙해진다 그래도 쉽게 잠이 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병원에서 6개월 이상을, 제가 병원에서 6개월이나 거의 1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하는 일이 그냥 자고 일어나자마자 피 뽑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오전에 투석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혈관 수술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점심 먹고, 또 하루 종일 또 점심 먹고 피 뽑고, 오후 되기 전에 투석 받으러 가고, 또 피 뽑고 자기 전에.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요. 아니면 이제 혈관 투석을 하는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한 5시, 5시 반쯤 되면은 피 뽑으러 가요. 피 뽑으러 와요. 간호사나 인턴들이.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늘 꽂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투석가로 4시간 있다가 오후에 또 밥 먹고 또 저녁 자기 전에 피를 하루에 기본 3-4번을 뽑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갈수록 말라지죠. 가만히 누워서 하는 일이, 지금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희망의 끈은 갈수록 놓쳐가고 있고, 인생의 목표도 잃어가고,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니까 앞으로의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멘붕인 상태로 투석만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얼굴의 표정도, 웃음을 이미 잃어간 지는 오래가 됐죠. 가운데 여기 지금도 이 주름이, 이마 사이에 이 깊은 패인 주름이 그때부터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찌를 때마다 인상을 이렇게 쓰니까 제가 여기가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때 당시 생겼던 주름이 아직까지 이게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건 이 주름 하나? 근데 어느 날 이런 생활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니까 몸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몸은 피폐해져 가고, 그래서 눈이 자꾸 아파요. 빛을 보다 아프고 따갑고. 그래서 주치의한테 얘기를 했죠. 눈이 이상하다. 자꾸 따갑고 빛만 봐도 눈이 시리다. 그럼 안과 한번 검진을 받아보자. 그래서 그날 내려가서 안과 검진을 받습니다.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요. 안하게 이 눈 안에 동공을 확장시키는 약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확대경 같은 걸로 이렇게 안과에서 진료받는 걸로 다 보게 되더라고요. 피도 뽑더라고요. 또 보니까 다음날 결과 나왔는데 결과는 더 참혹하더라고요.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합병증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병이 오래됐다는 거죠. 합병증이 올 정도면. 이렇게 저는 눈에 합병증으로 녹내장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많이 잃어가는 게 있죠. 악수하는 것도 잃어가고, 얼굴에 미소도 잃어가고, 표정들이 잃어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애들이 얼굴을 못 쳐다보니까 밖에 나가면은 발음도 안 좋대요. 유치원 이하 애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무조건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바뀐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살면서 잃어가는 것들 혹시 없으신가요? 사는 게 나이가 들면서 잃어가는 게 가장 큰 게 있죠. 동심.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초심이에요. 처음에 직장 들어왔을 때 난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고 나는 열심히 살아서 뭔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내가 혹시 지금 잃어가는 건 없는지, 잃어버린 것들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지금보다 더 소중한, 잃어가고 있는 더 소중한 것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이번 한 주 이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